뭐 오늘은 뭐 당연히 이 두 분과 나눠야 될 얘기가 바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0일간 이어지는데 오늘 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뭘지 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국감은 역시 이 야당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사장님이 이번 국감의 좀 핵심 쟁점은 뭐다 좀 짚어주시죠. 제가 이거 야당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이제 보통 행정부가 그동안 이제 수행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집행 문제라든가 또 국정 전반에 대한 상임위별로 이제 법정 기간 내에서 이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방금 그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바로 국정감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의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실에 기반을 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 예. 이게 이제 피감 기관들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안 사항들을 제대로 짚어서 잘못을 따지고 또 그것을 피감 기관들의 잘못을 인정받고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느냐 야당이 제대로.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피감 기관들이 정부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이제 국정감사 보면 뭐 한건주의를 하기 위해서 뭐 정인들을 불러고 하루 종일 대기시킨다든가 또 인기 영합으로 해서 정인들을 망신을 준다든가 피감 기관을 망신을 준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 21대 국회가 이제 그 300명 의원 중에 초선이 150명입니다. 초선이 많죠. 17대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 초선 의원들이 과연 개인기를 어느 정도 이제 발휘할 것인가. 그러면 철저히 이제 이 국정감사를 얼마만큼 준비하고 했느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3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면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연 야당이 정말 제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책을 얼마만큼 꼼꼼히 따질 수 있냐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이 역시 이제 국회에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콕 찍어주시는데 사실에 기반한 감사합니다. 국감,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국감, 또 150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국감. 요게 사실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배 소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 100번 치당한 말씀이고요. 실제 이제 국정감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은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가 국정감사는 PTP라고 해서 정부의 행정을 또 이제 이 T는 이제 텍스입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산하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인사 전횡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다 이제 P는 피플이죠. 이것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 국정감사고 그만큼 현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런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여야 간의 다툼으로 점철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국감이 끝나고 나면 국민들은 뭐 이 국회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지지율도 이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여야가 다 빠지죠, 보통.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감도도 더 낮아지게 되고 비호감이 더 높아지죠. 오히려 지지할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당층 비율이 높아질 정도고 특히 이제 의원들이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뭐 동물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또는 움직이지도 않을 로봇을 가지고 나와서 최첨단의 천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꼭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이 그 EBS의 캐릭터 스타죠. 펭수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는 펭수와 관련된 이제 지지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이제 팬들도 있는데 이 요청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또 국회를 향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펭수의 경우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사유서를 낸 이유가 뭐냐면 펭수가 낸 거예요? 그 펭수가 냈죠. EBS에서 냈는데 세계관 손상이 우려된다. 자기는 그냥 캐릭터일 뿐인데 근데 이제 이걸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이 이제 요청을 했는데 뭐 참고해 내니까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이제 참고인으로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굳이 펭수를 불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 저작권을 정당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EBS에 문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글쎄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여야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이 북한 이제 피격돼서 사망을 한 숨진 이 공무원 이모 씨의 형까지 이제 정인으로 요청하는데 이제 형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많이도 또 공개도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인으로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북한 또 추미애 장관 또는 강경화 외교장관 관련해서 논란으로 점철되는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이른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쟁감사가 되는 것, 정쟁감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그 국정감사에 대한 어떤 그 상임별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찍어주셨는데. 네.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한다면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이 국정감사는 야당의 역할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당의 책임론이 이번에 대두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여당은 지금 현재 상임위 16개 그 위원장을 지금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대 야소가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160석, 84석 이런 압도적인 입장에서 여당의 책임론에 맞서서 야당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은 피감 기관의 어떤 국정감사 기간 안에 여당의 실책에 대해서 꼼꼼히 지금 사실 따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배종찬 소장님께서 이 정인들을 이제 그 한건주의의 영입 인기가 이렇게 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정인을 신청해서 그 정인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을 당리당략에 의해서 여당 입장에서 이런 정인을 불러내면 우리한테 불리하구나. 또 야당에서 볼 때는 이런 정인을 불러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겠다. 이런 당리장략에 의해서 사실 정인이 채택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과거부터 쭉 이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앞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 국정감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이런 정인으로 해서 국정감사가 굉장히 제대로 못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다 이게 지금 국정감사 지뢰밭입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다 지뢰밭이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황금무장입니다. 이 대열을 여기서 낚지 못하면은 야당의 역할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극과 극이네요. 지뢰밭과 황금무장. 예. 황금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가 좀 이제 야당 쪽을 좀 알아봤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야당이 상당히 초선 의원들이 이 국정감사를 준비를 꼼꼼히 잘했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국정감사 관련된 청취자분의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죠. 1074님. 국정감사는 3권 분립화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철저히 감사해야 하고 여당의 증인 거부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함,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0846님은 여당을 나무라지 말고 옛날에 여당일 때 지금 야당이 한 행위를 생각하고 나무래야 합니다. 6218님은요. 자신이 보기에는 지금 야당이 여당 핑계로 국정감사 제대로 못했다고 미리 변명하는 것 같네요.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세 분도요. 포함해서 국감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일부에서 좀 눈에 띄었던 제 의견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시간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감사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을 텐데 물론 북한 이슈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불기소 무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지만 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제 국방부가 상당히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뜨겁죠. 예. 네. 그러니까 국방부와 관련된 이제 국정감사가 될 텐데 외교부도 이제 강경화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논의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 지형도
이 여당은 거대 여당이라면 야당에서는 좀 더 정교하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현 정부에서 좀 잘못 다루고 있다든지 그리고 여당이 충분히 여당으로서 책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지적을 하면 바로 그 부분에 그 역할에 국민들이 감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쟁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더 많은 부분들을 이 정책적으로 따져 물어서 현 정부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지적해내고 발굴해낸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국민들이 더 많이 박수칠 수 있고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힘 제1야당이 역시 경쟁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존 간행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야당 지지층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국정감사 이후의 여론의 향방을 보면은 좀 더 민생과 관련해서 지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따져 물을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또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정교하게 따져 묻는 야당의 모습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증인을 채택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이 노력과 개인기를 보여줌으로써 야당의 존재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경우에 자료 제출을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 기존에 우리가 공개되어 있는 뭐 정부 3.0에 의해서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는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도 잠시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병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중문화에 헌신해온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BTS 병역 특례 문제요.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부분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당장은 못 받아들이지만 점점 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환기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한 번 더 이야기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연 잠깐만요. 네네. 청취자 문자가 많이 국감에 대해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3336님은 이 180석을 만드는 것도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야당은 따라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3271님은 이 잘못하는 걸 눈으로 뻔히 보면서 이 두둔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9550님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일만 잘하면 국민들이 힘껏 지지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뭐 좋은 의견들이지만 이 9550님의 의견에 한 표를 얻겠습니다. 그게 예. 본질일 겁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이제 민생 현안에서 상당히 국정감사 기간을 좀 살펴라 하는 말은 그건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제 야당이 사실 민생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요. 의석수도 압도적으로 높죠. 그죠? 상임위원장도 16개 다 갖고 가 있죠. 그리고 야당에서 민생과 관련된 것을 주장을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노동 3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국정감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기재위라든가 4차 추경 관련해서 이 국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따질 것들이 진짜 많아요. 민생 네. 관련돼서.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정치적 현안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이런 것을 야당이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국정 전반에 대한 정치 현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민생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야당에서 이건 들고 나와서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총살당해서 피살당했는데 이거를 안 따지는 야당이 있다 하면 말이 안 되죠. 물론이죠. 그럼 야당의 예. 역할이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생만 붙들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사살된 부분도 따져야 되는 거고 추미애 장관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일단 무죄로 판정됐습니다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석연찮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공정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20대 30대들이 공정 문제에 대해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다뤄줘야 됩니다. 민생은 당연히 민생도 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야당한테 민생 문제를 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아무튼 이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 특혜 의혹 관련된 부분 또 이 북한군의 이 피격 사건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국방위가 좀 가장 뜨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정감사 다들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 배 소장 얘기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하면, 이제 국감에서 약간 좀 이제 벗어나겠습니다. 이 BTS, 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문제가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갑자기 뜨거워졌는데 또 반대 기류도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면서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된 건가요? 어떤가요? 그건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백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그동안 우리 대중 예술인들 중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경우들이 있었지만은 참 각별하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병역 이 특혜, 병역 이제 혜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 당사자인 방탄소년단 BTS 지금 다이너마이트 대히트를 하고 있는데 노래 좋더라고요. 네, 본인들 스스로가 신성하게 주어진 국민에게 이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주어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BTS의 팬들인 아미의 경우에도 아니 병역의 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하는 것이 우리 BTS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것을 어떤 대안도 아니고 예. 좀 이게 인기 영합 이런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젊은 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최고위원 박성민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지금 이것이 어떤 대중예술인의 경우에는 이 손흥민하고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손흥민도 상당히 이 경제적 보상도 자신의 탁월한 이 운동선수로서의 성과를 통해서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불렀을 때 이제 대표 선수로 나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BTS의 경우에는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제하고 그저께 이제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지금 상당한 또 이 경제적 이득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대중 연예인들은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이 대중 연예인으로서의 성과도 있겠지만 국격 이 신장도 있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어떤 헌신, 봉사, 기부 이런 어떤 중요한 잣대들이 사실 선제적으로 마련이 먼저 돼야 되겠죠. 여권 내부에 좀 의견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얘기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게 좀 문제 같아요, 저는. 예, 이사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지금 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하지만 또 한 가지 저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국방 의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선한 것입니다. 이건 국방 의무라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이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위 선양 했다는데 물론 BTS가 빌보드 1위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지만 국위 선양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 예.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여당에서 뜬금없이 그냥 병역 면제 이야기가 떡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배 소장님께서는 이야기하신 대로 BTS 멤버들이 군대에 안 갔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안 가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제일 좀 황당할 것 같아요. 황당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너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다. 그리고 BTS가 지금 경제적 파급 효과는 그거는 그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병력하고 이 경제적 파급 효과하고 인기하고 이런 것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정말로 여당에서 정말 국위 선양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가수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도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상자 선정에도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그냥 툭 던져놓고 이것도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하태경 의원이 지난번에 손흥민 의원 병력 특혜 이야기하다가 BTS 멤버들 군대 이야기하다가 혼쭐 났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BTS 멤버들이 지금 열심히 노래하고 있고 가는데 뜬금없이 자기들 군 문제 이야기를 여당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포퓰리즘에 근거한 그런 정치 활동이다. 이제는 여당도 좀 이 거래 여당답게 좀 어른답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 네. 그걸 좀 요구를 하고 싶어요. 병역은 철저하게 이제 공정 기준이거든요. 근데 공정 기준이라서 BTS라고 예외가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면은
특정 연령대에 반드시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신체 검사의 결과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걸 방탄소년단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BTS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대중예술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 우리가 일반 클래식 음악의 경우에도 외국의 뭐 쇼팽 콩쿠르에서 상을 받을 경우에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만큼 네. 앞으로 이제 공론화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모병제 이야기를 할 때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은 지금 당장은 섣부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가져갈 것인가. 이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포인트를 줘서 점수를 줘서 이 빌보드라든지 또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이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고 그것이 많이 쌓여서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면 그게 상응하는 부가적인 조건까지 부여를 해서 이 병역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건 한번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4546님, 왜 여당은 뜬금없이 사탕을 던지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사탕인지 병역 특례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3336님은 나훈아도 군대 갔다 왔어요. 공군 병장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나훈아 대중예술인이니까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41님은요. 방탄소년단의 이 병역 의무 면제 조건은 좀 재밌게 올려주셨네요. 전 국민에게 방탄조끼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크성으로 올려주신 글이고요. 9550님은 과학 수학대회, 국제대회 대상을 받아도 입시 혜택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이 국익에 공로를 세우면 특혜를 주는 건 당연한데 일개미와 집개미들 역할을 좀 유연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9547님도 문자 주셨고요.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던 게 BTS 병역 특례 문제인데요. 그래서 국감과 함께 이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아무래도 국감에서도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 소장, 또 허성우 이사장이었습니다.